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2025년 5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 주간 핫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올해 4월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장애 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추가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지급되며 지급액은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월 22만원, 경증장애 아동은 월 1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했으나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기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게 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의 경우 기존과 같이 장애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 차원에서 장애인 이동수단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31.3%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정 기준 대비 15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이동수단 확충과 이용 편의 개선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부터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활성화까지 포함해 폭넓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우선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을 30분대로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증차와 더불어 2023년 말부터 택시업계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 이동 차량을 추가 확충하고 배차 및 운영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90대를 증차해 운영하고 있고 올해 5월엔 법인 장애인 콜택시 36대를 증차하고 수요 등을 고려해 연말에는 추가로 36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5월 현재 기준 782대 중 장애인 콜택시 692대는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회사가 운영하는 90대에 대해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의 단축한 요인으로 차량 증차뿐 아니라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를 2023년 9월에 요금 인하, 이용 횟수 증가, 운영 차량을 확대함으로써 운영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던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대기 시간이 짧은 바우처 택시로 전환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전일 접수제를 확대하고 배차 방식을 개선해 정시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에도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등교 7군으로 정시성이 중요한 이용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그동안 7시, 8시, 10시에 각각 80대씩 240대로 운영하던 전일 접수제 차량을 수요가 높은 계절에는 100대씩 300대로 확대 운영하고 심야 01시에서 05시는 시간대별 3명씩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이동수단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 이동 지원을 넘어 포용적인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름통장 참가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름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참가자는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축액이 10만 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 900만 원, 15만 원일 경우 1,080만 원, 20만 원일 경우 1,26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적립된 자산을 교육, 의료, 주거, 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참가 기간 중 제공하는 금융교육과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참가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총 저축 횟수의 50%인 18회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이름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1인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청년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소득 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가 중이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3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500명입니다. 참가를 원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 및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및 접수는 동주민센터 평일 근무 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 제출 서류는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가자는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종 대상자는 약정 체결 후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합니다. 선발 결과는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개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재단,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각 자치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름통장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제도로 참가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이름통장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중증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뤄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상 2025년 5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 주간 핫이슈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목소리 출연의 아나운서 최국화였습니다.